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작이 되고 있죠. 날이기보다는 시작이 되고 있죠. 수요일날 업로드할 영상은 바로 해외에 과연 무슨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해외 자동차 소식은 조금 많아요. 많은데 핵심 조금 핵심적인 보다는 일단은 조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위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FCA 그룹이 바로 피아트 클라이서의 새로운 CEO가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지프 브랜드의 마크 헨리 CEO가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피아트 클라이서의 그룹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회사이고요. 지금 본사는 본사는 이탈리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FCA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금 이야기가 있던 이야기가 뭐냐면 현대자동차 인수합병설에 대해서 조금 알려진 그룹이죠. 그래서 그 그룹이 이제 했는데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새로운 CEO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전 경영자인 이제 세르지오 마르키온 최후 경영자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상 이유로 이제 업무를 복귀할 수 없다며 이제 CEO를 이사회에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르키온의 CEO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2010년 전에 무려 14년 전이냐 14년 전에 파산 위기로 몰렸던 이제 그러니까 파산 위기에 몰려서 피아트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제 대규모 이제 감원이라든지 이제 비용 절감해서 회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전에 이제 바로 클라이슬러 미국의 3대 회사로 알려진 대표적인 3대 회사의 클라이슬러를 합병을 시켜가지고 세계 7위 그래서 FCA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세계 7위의 어깨를 제도약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시절을 극복을 해서 무려 세계 7위까지 올렸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경영자였는데 이제 건강상 이유로 이제 교체가 됐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된 마이크 맨니 CEO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영국 출신이고요. 이제 지프의 이제 CEO로 이제 재직하면서 이제 지프의 성장을 일으킨 바로 사람.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프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차량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이크 죄송합니다. 마이크 맨니 CEO는 이제 사실 2015년부터 이제 미국 트럭 제조업체 램의 CEO로도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전에 마이크 맨니 CEO가 이제 그 전에 지프의 CEO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기준으로 FCA 그룹의 전체 70%를 기여할 정도로 지프가 급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사에서 새로운 게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 과연 마이크 맨니 CEO가 과연 현대자동차 인수를 합병을 하고 싶은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사실 인수합병설이 조금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시 잠수가 조금 없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CEO가 현대자동차 인수합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나죠.
과연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일단 그렇게 이제 새로운 CEO가 이제 FCA 그룹에 나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렇게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아우디도 역시 새 대표를 선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그 회사 그룹 내 회사가 아니라 바로 BMW의 임원 중 한 명을 영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현재 지금 BMW 구매 담당 이사인 이제 마커스 두스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BMW 구매 담당 이사인 마커스 두스만에게 경영 자리를 제의했다며, 이제 아우디 이사 측에서 제의를 했다며, 이제 제의를 했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제 어떤 직책에 대해서 앉힐 건지에 대한 언급은 아직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직책에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두스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엔진 개발 전문가이고요. 이제 2007년에 벤츠에서 BMW로 입사를 했으며, 이후에 이제 포뮬러 1 파워트레인 사장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커스 두스만이 영입이 돼서 이제 CEO 자리를 앉게 되면 대대적인 경영진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보니까 그가 이제 이제 뭐라 하지? 조금 우리나라에 따지면 약간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제 더 많은 외부 임원들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취임 날짜라든지 이런 건 아직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커스 두스만이 지금 BMW의 계약이 이제 내년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남았네요. 1년 좀 남았네요. 1년 좀 남았는데, 이제 또 계약상에 또 이제 독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BMW는 아우디는 독일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문제점인데, 이제 만료 시점이 내년 가을이고, 또 사업상에는 이제 퇴임 이후에 경쟁 회사라 즉시합하는 막는 조항이 독일에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이 조금 무서우면서도 되게 촘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에서 어떻게 앉힐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일단은 제의는 했지만, 사실 마커스 두스만 이사가 거절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일단 제의를 했다는 거가 아주 중요한 거고, 일단은 언제 합류가 될 것인지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 법에 걸려있어 조항이 있다 보니까, 법이 아니라 이제 BMW 조항이네요. 죄송합니다. BMW 조항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될지는 조금 다음 또 리뷰를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길어요. 네, 이게 리뷰하는, 이번에 제가 5개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리뷰가 긴 거를 하는데, 바로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콘티넨탈이라는 이제 회사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콘티넨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콘티넨탈은 독일 하노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세계 자동차 부품 탑 회사 매출가, 그다음 브랜드 탑 10에 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쉬, 독일의 보쉬 아니에요. 독일의 보쉬랑 맞먹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의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도 콘티넨탈 코리아라는 한국 지사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회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는데 어떻게 개편을 하냐. 그다음에 일단 러버와 오토모티브 구동의 3대 주력으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샤시 안전과 인테리어 사업본부는 일단은 2020년 초까지 재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지금 사업본부가 이제 본부가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차량 네트워킹 기술로 새롭게 명칭이 될 계획이라고 하면서요. 계획이라고 하고, 이제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 부분에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모티브의 R&D 조직은 이제 양쪽으로 이제 분야 지원을 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지금 샤시 안전 및 인테리어 사업부분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부분이 있어요. 타이어 부분은 이제 타이어 기술로 명칭이 되고, 이제 콘티네크라는 데랑 같이 함께 이제 독립적인 별도의 구조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실적은 이제 러버 그룹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구동 부분 같은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는 이제 러버 그룹에서 이제 다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경영을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부분은 이제 구동 사업본부인데요. 이거는 이제 감독위원회에다가 승인 받아가지고 내년 초까지 이제 새로운 독립법인으로 재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새로운 이제 책임자가 이미 지금 내정이 되어 있고요. 내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되었다고, 이 구동은 이제 무슨 거를 하냐면, 이제 연소 엔진 분야와,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및 전기 드라이브 시스템, 뭐 배터리 관련 사업을 이제 포함하는 미래 사업을 이제 같이 하는 이런 구동 본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부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중반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승인은 받을 필요는 없고, 구동은 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제 추측 개발을 하는 게 조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완료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편이 완료 후에 이제 배터리 셀을 생산 및 개발하는 거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터리 셀이죠. 배터리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되게 지겨운 얘기라서, 그래서 콘티넨탈도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콘티넨탈도 이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 신사업에 대한 이제 사업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이런 판단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콘티넨탈 부품 한번 써보고 싶네요. 한번 제가 지금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번 이런 것도 좀, 아무튼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되고요. 뭐 콘티넨탈 어떻게 되는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는 바로 아우디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고 있고요. 네. 아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아우디에 대해서 CEO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의 첫 번째 전기자동차인 SV 전기차 이트론이 다다음 달 17일 날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공개하는 장소는 일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할까 세부 재원을 밝힌다고요. 지금 미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제 $1,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만원? 112만원 정도 내면 이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부 정보까지 일단 받을 수 있는 그 소비자한테 대해서만 아직 전체 공개는 안 되고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소비자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이트론 내에서 잠깐 설명하자면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트론 프로토타입으로 최초로 공개되었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조금 이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에 따르면 이 차량은 이제 SV 차량이고요. 이제 5인승까지 탑승이 가능하면서 실용성까지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실내도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이제 실내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는 다 보여진 상태인데 이제 세부 재현이랑 이제 어떻게 근데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양산형으로 나오잖아요. 양산형으로 이 경우 이제 급속 충전 시 최대 150kW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0W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가 75W예요. 제가 알기로는 75W인데 이거 2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전기를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수록 빨리 충전도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전성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보니까 이제 한 30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하는 제가 지금 SV잖아요. SV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 코나 EV가 있죠. 코나 EV가 충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급속일 때가 1시간 충전되다가 정확히 54분이에요. 정확히 54분을 충전을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더 적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150kW짜리를 될 수 있으면 계산하니까 한 20분? 20분에서 25분 내로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안정성이 죄송합니다. 네, 화풍이 걸어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게 빠른 만큼 안정성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일단 이렇게 봐야겠고 일단은 남아있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신차 실내 그러니까 이트론 이제 실내를 깜짝 공개했다 하는데 이제 신차에서 가장 특징이 사이드 미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내 이미지를 공개를 했을 때 사이드 미러 없고 근데 그 사이드 미러 대체하는 게 이제 카메라 모니터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그 영상 비춰주면서 이제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트론은 이제 2019년에 이제 다다음 달에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트론 스포트백 그 다음에 GT와 프리미엄 소형 전기차를 각각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사실 독일
아우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우디, 독일, BMW,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사실 전기자동차에서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2010년 중반까지는 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펼쳐왔었어요. 계속 이제 디젤 엔진 짱이다, 디젤 엔진을 사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까 1, 2년 전에 바로 디젤 게이트 사건, 폭스바겐,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제 독일 원상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죠.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제 관계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세회도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이제 그 각박감이 들기 때문에 이제 벤츠도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조금 이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세 회사는 이제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지금 만들고 있죠. 벤츠가 EQ 브랜드, 뭐 BMW는 뭐 iX 시리즈, 그 다음에 아우디는 E 형식으로 이트론 이렇게 형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 세 회사의 특징은 이제 로드맵이 완성된 상태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계속 만들고 2020년 중반까지 25년까지는 이제 내연 기관 차량을 만들지 않겠다. 오직 전기자동차만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부터 그 선점하려면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중요하다 보니까 가령 아우디의 첫 번째 전기자동차 이트론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또 얼마나 조금 이슈가 되는지는 9월 17일 이후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트론에서는 따로 9월 17일날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2달 후에 제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자동차 소식 마지막으로 바로 마지막 리뷰로는 이제 국제 자동차 전시회인 바로 전시회이면서 세계 5대 모터쇼로 포함되는 바로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원래는 매년 1월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6월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 2019년 1월에 개최를 하고 2020년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1월에서 6월로 바뀌었냐 이 얘기가 보면 사실 1월에 겹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 CES 아시다시피 원래 이거는 전자제품 전시인데 원래는 이제 뭐 삼성이나 LG 이런 가전제품들이 많이 전시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자동차 완성업계들도 이 전시에 참가를 하게 하면서 사실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이제 많이 급감을 했죠. 부스도 막 참가 업체수도 줄고 부스도 축소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힘들어했어. 그래서 이제 로버트 알버트라는 이제 담당 총괄이 이제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이제 전 세계적 주요 차량들 공개되는 글로벌 무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1월에서 2월로 옮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하지 못한 이제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개최 이런 거를 다양하게 지금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6월이면 제가 기말고사가 있네요. 졸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지만 이제 변화를 2020년이니까 대학교 졸업을 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갈 수 있으면 2020년까지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가고 이제 다양하게 또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모터쇼가 돈이 많이 들어요. 부스가 제가 알기로도 그 올해의
국내 그 제주도에서 하는 전기차 엑스포가 있었는데 저는 재작년에 가봤거든요. 3년 전인가? 3년 전에 가봤는데 아니구나. 3년 전이 아니라 재작년에 가봤는데 부스 하나에 한 부스 여러분 전시회 가보시면 아시지만 기본 부스가 한 500만 해요. 근데 모토쇼 같은 경우는 기본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모토쇼가 한 열흘 모토쇼가 길어야 봤자 열흘 하는데 그러면 부스가 커야 되나요? 여러 완성차 업계에서는 여러 차종을 업계를 신차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1, 2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총괄 담당자도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참가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업계들을 조금 참가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줄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보니까 뭐 시승 체험, 뭐 자율주행 시연, 뭐 드라이빙 코스 뭐 이렇게 야외에서도 하고 뭐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네요. 사실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진짜 가보고 싶은 모터쇼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아메리카 중에서는 가장 가보고 싶은 모터쇼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가 계속 이걸 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저는 오늘은 일단 해외 자동차 소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와 관련된 리뷰들을 매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다양하게 영상 올리고요. 뭐 시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트렌드는 자동차,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시승기, 모터쇼, 박람회, 다양한 현장을 가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보고요. 그 다음에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모터스포츠 대회, 그 다음에 대회를 직접 가서 영상 촬영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뷰도 또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 이런 거를 처음 이렇게 하는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버벅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벅대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 구독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 있으니 많은 구독하길 바라면서 오늘 해외 자동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